중국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이곳은 부산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인데요. 수십여 곳의 중국집들이 줄줄이 늘어서 이색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1884년 청나라 영사관이 들어선 지 어느덧 130년. 역사의 골목, 상해거리로 가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부산의 관문, 부산역. 부산과 서울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은 KTX가 올해로 꼭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곳은 더욱 분주해졌는데요. 부산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만여 명. 관광객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살다가 이번에 아기 데리고 놀러 왔는데 정말 변한 것도 많지만 또 그대로인 것도 너무 많아서 예전처럼 정겹고 되게 좋아요. 부산 하면 바닷가니까 우선 바닷가 먼저 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산 차이나타운 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맛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부산역에서 나오면 바로 길 건너편이 차이나타운인데요. 중국집들이 밀집해 있어 차이나타운이라 불리는 이곳의 여행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문을 들어서면 한자로 된 간판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중국식 이름을 딴 이곳의 대부분은 중국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들. 그 맛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골목은 늘 북적입니다. 아니요, 송문만두 그 어릴 때 용두산 공원 갈 때 기억에 그때 기억이 외에는 일체 온 적이 없는데 오늘 우연찮게 행사가 있어서 이쪽으로 내비를 찍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제 어릴 때 차이나타운은 한 조그마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간판이 통일되지 않았고 좀 우후죽순적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아주 정돈이 잘 돼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거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바뀐 건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부산시와 상해시는 1993년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5년 뒤 부산에는 상해거리를, 중국 상해에는 부산거리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상해거리답게 이곳 주민센터 또한 특별한데요. 중국식으로 지어져 처음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조차 중국 음식점으로 착각하고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곳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 저희 초란일동 주민센터는 여기 차이나타운 특구 지역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여기 지역 특색에 맞게 잘 어우러지게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 또 오실 때마다 이런 동사무소도 있구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해거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만두로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의외로 테이블은 3개뿐인 소박한 식당인데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단골들은 지금도 그 맛을 찾아 이곳에 들르곤 하는데요. 이제 왔을 적에 한 20년 되지요. 전부 다 빵도 맛이 있고 콩국도 또 맛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다 맛이 있어요. 이곳의 메뉴는 만두와 각종 중국식 과자. 그날 만들어 그날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일 만든 분량이 다 나가면 이른 시간에 방문해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1951년 시부모가 연 가게를 물려받은 이대 곡서연 사장. 시집 오자마자 일을 배우기 시작해 30여 년을 운영하다가 10년 전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준 후 지금은 일을 거들고 있는데요. 하이처럼 여러 겹이가 돼 있는데 반죽법은 틀려요. 나도 대를 이어서 하지만 어머님과 한 건 내가 하고 또
내가 한 거 우리 아들이 하고. 근데 손님 역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던 분, 또 아버지가 오고 어머니가 오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온 거 또 그 집 아들들이 또 대를 이어서 똑같은 거라. 나도 3대 내려오고 손님도 3대 내려서 오고. 그래요. 바라는 거는 이제 우리 화교들이 진짜 꿋꿋하게 자기 집을 진짜 열심히 키워나갔으면 좋겠어. 이 옆에도 중국집이 있고 전부 다 중국집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화상들. 예. 그죠. 예전에는 여기 차이나타운에 우리 화교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 자꾸 없어진다는 게 안타까워. 과거 중국인들이 넘쳐났던 거리엔 지금도 그들의 후손이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곳 역시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가게가 문을 연 건 10년 전.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이건주 사장은 이곳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변화가 따라 내가 느낀 것은 첫째, 청결적으로 좀 변했고, 둘째, 옛날에는 서비스 그런 개념이 없어. 이제 서비스 면도 좀 낮았고, 전 세계 나가서 유독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거는 다 있어. 다문화 뭔가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차이나타운만 제대로 된 거는 지방이 없어.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일을 안목 갖고 그 체계적으로 계속 듣고 말만 하지 말고 여러 조건이라도 갖췄으면은 그러면 이 차이나타운 더 크지 않나. 그래서 나는 그날에 오는 게 바라고 있지. 차이나타운에 중국 음식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곳은 일대에서 유일한 유도관인데요. 관장은 60년 전 이 동네에 들어와 살면서 1983년 전공을 살려 유도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가 6살 때 그때 해방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이 주위에는 그 요 뒤편에 요 지금 기업원에 있는 그 자리가 소방서였어요. 근데 소방서의 주위에 그때 이제 큰 건물에 공습 이제 온다고 주위의 집들 전부 다 뜯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중국 학교 자리가 옛날에는 그 중국 영사관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처럼 학교가 아니고 폐허가 되다시피 해 있었는데 6.25 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피란 내려오면서 거기서 임시 그 숙소로 사용하다가 그 뒤에 학교로 변했죠. 중국과의 인연은 100년도 훨씬 전인 1884년. 이곳 초량에 청나라 영사관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이곳에는 중국인이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곳이 신화맛지라고 불렸고 해방 후엔 청광거리로 불렸다고 합니다. 부산의 차이나타운은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외부인들이 잘 접촉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별로 외부인과 이렇게 교류를 많이 안 한 뭐 이런 특징이 있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의 화교나 이렇게 이주하게 되면은 보통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죠.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죠.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화교 배척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라는 이런 말까지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본래 화교들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모이는 속성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천국 조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상업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이나타운은 일제강압에도 살아남았지만 광복 후 꺾여버렸는데요. 1960년대 이후 화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태국, 일본 등 전 세계 곳곳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관광 명소로도 큰 각광을 받고 있죠. 부산 차이나타운에 들어선 화교학교. 1960년대부터 화교들이 대거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지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피난 온 화교들이 늘면서 학생 수가 3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원래 그 문화적으로 세계 어느 노에 내놔도 이제 어떤 최고의 어떤 고급 문화를 이렇게 건설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항상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중국인들은 학교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화교학교의 역사도 거의 부산 청국 조계지가 만드는 그 역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교분들도 이제 젊은 화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어떤 부산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좀 더 이렇게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청관이 들어선 이후 이 주위로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점포들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이곳은 화교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지난 60년간 재료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고갸정 사장. 지금도 어린 시절이 눈앞에 그려진다는데요. 제 태어나기 전에는 바로 앞에가 바다입니다. 바다고 그 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만일에 배가 정차해갖고 중국 사람들 돌아가시면 저 소학교에서 관을 거기 중학교 갖다 놓고 배로 싣고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다 그런 사상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집에 가야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죽어도 고향 갖다 묻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벌었죠.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지난 시절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한평생 자신의 뿌리를 잊어본 적 없지만 그에게 한국은 더욱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고향이지 뭐 산동반도나 대만이나 다 고향이 아니죠. 우리가 거기 가면 오히려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차이나타운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한 곳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상가거리입니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이곳은 일본인들이 활보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텍사스 유흥가로 바뀌었습니다. 텍사스초는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에도 예외였다고 하는데요. 양공주라 불리던 그녀들이 이 거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거리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1990년대 들어 러시아 상인들이 거리를 메웠고 지금은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 사거리 한쪽에 붉은 벽돌 건물이 우뚝 서 있는데요. 이곳은 1922년 부산 최초의 민간 종합병원이었던
구 백제병원입니다. 부산시가 최초로 지정한 근대 건조물 6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병을 알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부산 사람이죠. 지금은 부산 사람이죠. 옛날에는 그 김해 지역에 있었는데 명지 사람 최용해라는 분이 일본서 의학 공부를 마칩니다. 강산 전문이라는 곳에 의학 공부를 마치고 당시 이제 최용해는 자기 고향 이곳 또 모국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고 또 현대 이술을 갖추는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부산에다가 현대 이술을 펴기 위해서 병원을 내면서 백제병원이라 이름을 붙였죠. 그것이 1922년. 당시엔 5층 규모의 건물을 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몰려들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독일과 일본 등지에서 의사를 유입해 화려한 의료진을 갖추면서 1924년엔 외과, 소아과, 뇌과 등을 갖춘 종합병원이 됐습니다. 병원장들은 보통 인골 표본을 실제 사람의 표본을 갖다가 병원을 자기 병실의 한 곳에다가 놔두고 그걸 연구를 하기를 참 원합니다. 쉽게 병원에서 어느 다른 병원에서 행여 환자가 죽은 것을 그 시신을 인계 받아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뭐 그래 바로 인골 표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병원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던 주변에 있는 그 의사들이 이제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또 그놈이 결과적으로 그 부산 사회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자가 압박하고 자금이 압박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원을 처분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2년 만에 새로 병원을 지은 지 2년 만에 병원을 친구에게 맡기고 또 그리고 나머지 또 뭐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또 동영척식우사 회사에다가 넘기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1972년 화재로 5층 일부가 소실되어 현재는 4층 건물로 남아 있는데요. 2009년 선박 중개업을 하는 정은숙 씨가 건물을 매입해 관리 중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고 이 건물은 중국 음식점을 거쳐 일본군 장교 숙소, 해방 이후엔 학병 치안본부, 예식장 등으로 바뀌어 왔다고 합니다. 다 요즘 뭐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못쓰는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없다면은 사가지고 얘를 안 헐어지게끔 관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이 집을 처음에는 귀신집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사실 백제병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시선도 받지만 제가 매입 당시에는 그런 느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건물을 고도가 되는 그런 어떤 느낌들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때 사게 됐고 지금도 이 건물에 대한 애정은 남들보다 좀 특별합니다. 건물 내부는 비교적 잘 보존된 편인데요.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 있던 것을 떼내고 골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존을 넘어 당시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도 준비 중인데요. 역사적인 이 공간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해 많은 이들과 함께 이곳의 역사를 공유하고 싶은 것이 건물주인 정은숙 씨의 바람입니다. 궁극적인 역사의 시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부산에 이제 역사들이 하나씩 건대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마지막 건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근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좀 복원을 해서 그 옛날 기억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가 되고 싶은 거죠. 백제병원 뒤에는 또 하나 의미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부산 최초의 물류창고였던 남선창고의 예터입니다. 1900년에 세워진 가장 크고 오래된 창고라고 하는데요. 부산항에 도착한 물건들은 이 창고를 거쳐 전국 각지로 보내졌는데 주요 품목이 함경도산 명태여서 명태고방이라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 남선 창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명태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 남선 창고에는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이사이에 물길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겨울에는 여름에는 아주 시원해요. 물길도 있고 또 바람도 소통도 심해가지고 요즘 같은 건 냉장시설, 냉풍시설, 온풍시설 없어도 괜찮은 그런 아주 자연적인 그 창고 시설이었습니다. 그 창고를 지을 때에 사용되는 나무는 수영청에서 자수영청이 없어지고 난 뒤에 자수영청에서 사용되는 목재들을 구입해 와가지고 그걸 썼죠. 그렇게 하니까 나무가 질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1900년에 만들어진 그 창고 건물이 100년 넘게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고 건물이 100년 넘게 우리나라에 우리 곁에 건조하게 있었다 하는 것은 그건 드문 거죠. 그리고 창고 구조가 외양이 벽돌로서 빨간 벽돌로서 쌓여지고 그리고 아주 견고했었고 또 지붕 양식은 또 일본식의 지붕 양식을 그냥 그걸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을 이해하는데도 또 그리고 우리 부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도 소중한 역사적인 그 구조물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흘려서 우리 문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남선 창고의 명태 누나를 빼먹지 않은 사람은 부산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고 또 건축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건물이었지만 2008년 소유주가 갑작스럽게 철거하면서 창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산이지만 왠지 부산이 아닌 곳. 부산 속 작은 중국인 상해 거리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부산의 근대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차이나타운 일대. 청나라 영사관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중국인들의 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골목마다 숱한 사연들이 넘쳐나는 이곳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영도나래가 부산에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했으니까 그 유명한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내가 이래 좀 안 좋은 거는 말이야. 좀 이렇게 참 만났으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못 만났노 싶어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좀 있어.